중소, 중견기업을 원합니다. 피플 애널리틱스 실무 세션 네 번째 LGU 플러스 인재채용 분석팀 팀장으로 계시는 정영주 팀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정영주 팀장님께서는 채용 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업무 영역이 분석 쪽으로 확장돼서 PA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 HR 실무자가 PA로 자연스럽게 변경됐다기보다는 확장된 그런 분이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릭 예측이나 조직 몰입도 강화를 위한 분석, 채용 브랜드 분석 등 다양한 HR 혹은 OD 관련된 분석들을 진행을 하면서 PA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누구나 실행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이런 사례들을 공유하게 됐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영주 팀장님께서 경험하신 다양한 사례들 중에서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채용이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성검사를 중심으로 채용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왜 인성검사 기반 채용에 관심을 둬야 되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인성검사를 도입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인성검사를 가지고 실제 채용에 활용하는 것은 매우 낮은 영역 혹은 낮은 정도 수준의 참고용으로만 진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성검사라는 것 자체가 지원자에 대해서 어떤 요소를 평가할 것인가가 정해져 있고요. 결과가 요소별로 수치화되어 잘 나와 있는 게 인성검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로서 분석하기가 매우 좋은 내용인 거죠. 물론 인성검사 외에도 인성검사가 있으면 인성검사 외 회사 내에 있는 다양한 인사 데이터랑 매칭을 해가지고 회사 내에서 성과나 다양한 요소들과의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정해져 있는 변하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PA로 해보기 되게 좋은 데이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성검사는 대부분 신입과 경력 모든 채용에서 공통적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인성검사 기반으로 해서 PA를 돌려보면 채용 실패 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효율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 어차피 인성검사 자체는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도 없고 데이터화 되느냐 아니냐만 차이가 있는 거지 데이터는 모이고 있었을 테니까요.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분석을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입사 재입자 2,700여 명 정도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때서부터 분석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때서부터 쌓여왔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고성과자와 저성과자를 나누는 게 필요하겠죠. 고성과자에 대한 부분을 상위 20%, 반대로 최근 3년간 인사평가에 있었던 하위 20%를 저성과자라고 해서 대상자를 분류하는 기준을 이렇게 나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 통계는 피어슨 상관분석과 집단 간 차이 검증, T테스트나 아노바 보통 논문 쓰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많이 하죠. 여기서 집단에 대한 부분으로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에 대한 것만 써놓긴 했는데 사실 발표했을 때는 LGU 플러스의 다양한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통신사기 때문에 네트워크 직무, 영업직 직무, 스텝 이런 식으로 직무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직무별로 어떤 역량들이 성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 혹은 조기 퇴사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셨는데 이거는 사진을 촬영할 수도 없고 설사 제가 메모를 한 게 있다 하더라도 이 메모한 거를 얘기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현주 팀장님께 허락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좀 제외를 하고요. 어쨌든 집단 간 차이 검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것 중에서 활용 도구는 엑셀이나 파워 BI 많이 쓰는 이런 것 중심으로 해줬고 다른 분석 툴도 사용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사 패턴에 대한 부분과 직무별 패턴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고성과자에 대한 패턴들을 다 비교해서 확인했다. 그리고 조기 퇴사자에 대한 분석과 조기 휴직자에 대한 분석도 했는데 보통 채용에서 조기 퇴사자를 얘기하는 게 입사 후 1년 내에 퇴사한 사람을 조기 퇴사자로 해가지고 채용에 대한 KPI를 잡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인사에서 말하는 1년으로 하다 보면 분석을 하기가 너무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3년으로 확장해서 입사해서 3년 이내 퇴사한 사람을 조기 퇴사자로 분석상에서는 그렇게 대상자를 잡았고 마찬가지로 입사해서 3년 이내 휴직한 사람을 가지고 분석을 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석을 하려는데 너무 없다. 대상자를 확대해서 보는 것도
LGU 플러스라는 기업도 하더라라는 걸 가지고 자신감 있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성향 분석에 대한 부분은 조직에 입사하기 전인 인성검사를 한 거기 때문에 최소한 조직에 영향을 받지 않은 그 사람 본연의 데이터를 가지고선 비교해 볼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건 내용 중에서 신입 채용 프로세스 개선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AI가 자기소개서 평가하는 거가 있었는데 예측력이 기대 이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많으면 1차 걸러내는 것에 대해서 의미는 좀 있을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는 예측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해석일 것 같고요. 심지어 챗GPT와 제미나이가 활성화되면서 지원자들도 AI를 사용해서 지원서를 작성하는 게 늘어났기 때문에 거의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됐죠. 그래서 더욱더 변별력이 붕괴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비중을 축소시켰다. 없앤다는 건 아니고 축소를 시키고 회사에 방문해서 실시간으로 에세이 주제를 주면 30분 동안 작성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표절이라든지 AI 사용에 대한 부분을 통제할 수 있고요. 직무 기초 역량인 논리력이나 문해력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 결과 채용 공정성이 향상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고요. 인성이나 직무 면접에 대한 부분이 모두 타당도가 낮게 계속 확인돼서 개선 조치를 실시해서 평가자 편차를 감소시켰다. 인적성 검사와 인성 면접, 직무 면접 평가 항목들에 대해서 또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타당도가 낮게 확인돼서 개선 조치를 실시해서 평가자 편차를 감소시켰다. 이것도 결국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선 조치는 먼저 구조화 면접을 도입을 해서 어떠한 항목들을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고 검증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보통 스타로 했겠죠. 면접 도구들을 만들고 그 면접 도구를 면접관들이 자기 직무 지식이나 경험에 기반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구조화된 면접 도구를 활용해서 물어보고 이 물어본 결과에 대해서 평가 기준 프레임을 지켜서 기입을 하고 기록을 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조치를 취했더니 일단 데이터가 어느 정도 정리된 게 쌓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평가자 편차가 감소되고 면접 신뢰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있었다. 실무자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인성검사 기반 분석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정제가 출발점이다. 데이터 자체가 정제를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 이거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 그 데이터가 정말 쓸모있는 데이터인지, 혹은 조금 쓸모없다 하더라도 쓸모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걸 빼거나 혹은 더하는, 아까도 조기퇴사자를 1년 이내로 보통 인사에서 얘기하지만 3년까지 늘렸던 것처럼 무조건 뺀다는 것이 아니라 늘리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먼저 그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정제를 잘 해야 된다. 도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엑셀로만 해도 충분하다. 엑셀로도 상관분석이나 집단 차이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지가 좀 어렵다 싶으시면 챗GPT한테 물어보십시오. 물론 그 전에 이제 맥락 정보를 줘야겠죠. 어떤 목적으로 무슨 요인을 어떤 식으로 진행했고, 각 요인별로는 어떻게 묶여 있고, 모형은 어떻게 설계돼서 모형은 어떻게 시각화되어 있는지, 이런 걸 해놓고 결과에 대한 부분을 캡처해서 주면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런 것도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AI를 활용하면 다 해줍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냥 다 돼요. 우리가 그 열심히 분석한 결과에 있어서 그 해석할 때 물론 수치가 높으면 좀 더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긴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인과관계로 오해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방향이나 패턴만 본다는 태도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복합적으로 요인이 적용해서 되는 건지 아닌지, 그리고 이 요인 외에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분석해내기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사회과학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이나 패턴만 본다는 태도가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3년치 인성검사에 대한 데이터는 있을 거예요. 아마 데이터로 저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PDF로라도 파일들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가에 대한 것들 기록이 남아있겠죠. 퇴직 언제 했는지, 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인사적인 데이터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도 기본적인 경향성을 먼저 파악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3년치에 대한 인사 데이터와 인사검사 데이터를 가지고선 전반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수집할 수 있고 분석을 위한 요인들을 먼저 탐색을 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은 무엇이는데 앞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해서 어떻게 관리하겠다. 그러면 이 요인들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분석해 보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대로 1년이나 2년 정도 진행해 보시면 처음에는 깔끔하지 않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만 해도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1년, 2년, 3년 지나면 우리 회사만의 인재를 찾을 수 있는 훌륭한 도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LG U+의 정영주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플러스 약간의 제 생각을 보태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